대학. 그 대학, 그 좋은 대학은 누가 갈 수 있을까요? 누가 갈 수 있을까? 어? 대답이 좀 작다. 대박. 내가.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의 대답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은 꿈꾸는 자가 올라갈 수 있듯이 좋은 학교, 내가 꿈꾸고 있는 사람만이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학교가 있나요? 내가 지금 저 미래에 나는 이것을 할 것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 꿈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 꿈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확실히 눈앞에 있는 이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겠죠. 공부를 좀 잘하는 상위권 1%의 학생들에게 물었대요. 대학에 갈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중에 공부를 잘하는 0.1%의 대학생 가운데 분명히 난 대학에 갈 이유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뭐예요? 동기부여가 확실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이 학교에 온 이유가 분명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 14%는 없었대요. 근데도 좋은 학교에 갔대. 이유는 뭐야? 부모님이 시켜서, 배경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너는 이거 공부해, 시킨 것만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왔겠죠. 그렇지만 꿈은 있어요? 목표는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14%의 학생은 그래요. 근데 이 86%의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대학에 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동기부여. 36%가 동기부여였어요. 두 번째가 시간관리 아니죠? 시간관리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시간관리, 그 다음에 학습 방법, 그 다음에 시험 실전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동기부여. 왜 학교에 왔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학교에 왜 왔는지. 우리들에게 지금 시험 보는 이유, 내가 그 학교에 갈 이유가 분명히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 중간고사를 왜 잘 봐야지? 나 되게 노력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왜 잘 봐야 되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잘은 보고 있지만, 그렇죠? 동기부여가 확실히 있어야 해요. 동기부여가 확실히 있는 한 학생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가까운 순천향대학교 의대에 간 학생이에요. 구체적인 목표가 주어져 있는 의예과 실험 실습 시간. 올해 순천향 의대에 진학한 신지연은 질문이 많다. 성질이 다른 두 개의 물질을 녹여 결정체를 얻는 실험. 웬일인지 잘 녹지 않는다. 이거 벤조산이랑 아세틸 아닐라이드에서 재결정하는 실험이거든요. 수학, 과학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신지연은 의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공부해 여기까지 왔다. 고1 초반 제 성적으로는 도저히 의대를 갈 수 없는 성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대에 갈 만한 성적을 올려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일단 제일 시급한 건 공부였어요. 근데 이제 꿈이 생기고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공부가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꿈이 생기고 나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꿈이 생기고 나서 공부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 어때요? 공부가 달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있었어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 신지연이라는 학생의 사건이 있었어. 그게 무엇이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꿈이 없을 때 그냥 공부 그냥 대충 할 때 의대에 갈 성적이 안 됐다니까요. 그럴 때 그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자기가 실험한 것도 아니야. 뒤에서 실험을 하다가 애들이 실수로 뭐가 펑 터졌어. 터져서 어떻게 됐어? 몸에 불이 붙었어. 여기가 다 불이 붙고 팔이 다 탔어. 화상 환자가 된 거야. 환자가 막 병원에서 병원차 오고 막 실려갖고 이제 화상병동에 입원했겠죠. 이만큼 막 다 입원했습니다. 이 이후에 또 사진도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아팠겠죠.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 친구에게 꿈이 생겨요. 여러분, 가장 제일 아픈 고통이 뭔지 아세요? 살면서 화상 입은 게 정말 제일 아프대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제일 나는 상상해서 제일 아픈 게 뭐냐면, 그 칼로 사람이 딱 찔림 당했을 때 얼마나 아플까? 저는 찔림 당해봤거든요. 꿈에서 엄청 아프더라고요. 꿈인데도 진짜 아파.
진짜 아파요. 꿈인데도. 성훈아 이게 웃겨? 정말 아팠거든요. 근데 그 꿈인데도 그렇게 아픈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화상은요 더 아프대요. 정말 아프대요. 근데 화상병동에 가니까 이 친구가 보기에 그 화상 입은 학생들이 이렇게 쭉 학생들이 된다. 화상 입은 환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공통점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화상이 심한 사람들은요 그 손과 발을 다 묶어놓는 거야. 왜 묶어놓을까? 간지러워서 긁으면 좋을 거야. 간지러워서 그럼 뭐 긁으면 되지 뭐. 진짜 왜 묶어놓을까? 자기 뭐 긁는다고? 왜 묶어놓냐면 너무 아프니까요. 그 고통이 이게 생각이 멀쩡한 사람인데도 너무 아프니까 보이는 걸로 있잖아요. 젓가락이나 숟가락 그리고 볼펜 그런 걸로요 보이는 걸로 다 자기 혼자 죽으려고 찔러 죽으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묶어놓거든요. 그 막 고통스럽게 막 이렇게 있으면서 제발 나 좀 죽여달라고 막 그런대요. 너무너무 아파서 막 진물이 나고 막 그러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제발 나 좀 죽여달라고 막 울고불고 막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의사가 와서 치료해주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바로 저거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너무 아프지만 그렇지만 나도 의사가 돼서 같이 이렇게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때 의사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어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 거야. 뭐가 생겼어? 꿈이 생겼어. 세 달 후에 퇴원한 후에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 꿈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공부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쵸? 의대에 갈 성적이 안 됐는데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렇죠? 꿈이 생겼으니까. 꿈이 없을 때와 꿈이 생겼을 때는 공부 자체가 다르게 보여지는 겁니다. 조금은 힘들고 어려웠죠. 오케이. 지금 내가 동기부여가 확실히 있는지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는지 부담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의 내 마음, 내 꿈, 동기부여를 한 번 더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요. 이거는 다음에 어제도 요거를 좀 못 보여줬거든요. 시간이 좀 촉박해서. 꿈.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는요 이런 글귀가 써있대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노력하면 꿈을 이룬다. 그러니까 지금 잠을 자면 졸려서 졸음이 와서 잠을 자면 자는 꿈을 꾸는 거야. 그쵸? 칼에 찔리는 꿈을 꿀지도 몰라. 그런데 그 잠이 올 때 내가 조금 더 참아서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루는 현실이 되는 거야. 사람이 되는 거야. 꿈에서 꿈을 이룰래요? 아니면 내 눈앞에서 꿈을 이룰래요? 그건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쵸? 또 하나 있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거 권투 선수인데요. 무통 먹고 와서 깜짝 놀랐죠? 근데 권투 선수인데요. 팔이 없어요. 몰랐죠? 네. 다들 한참 있다가 놀라더라고요. 13초 동안 뭘 모르나 봐요. 그거 알죠? 팔이 없어요. 근데 팔이 없는 가운데 권투를 해서 챔피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축구 선수가 발이 하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희 형이 취미로 권투를 하는데요. 가끔 가다가 만나면 집에서 형이 권투, 야, 나 한 번 대주면 안 되냐? 그래서 비계 이렇게 대주거든요. 형이 때려. 양손으로 막 때리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양손으로 때려서 막 막잖아. 근데 한 손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되게 식은죽 먹기야. 한쪽만 막으면 되니까. 그쵸? 근데 이분은 한 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챔피언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다 채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분 계세요. 장크레디 양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처음 봤죠? 왜 얼굴들이 왜 그래요? 처음 본 사람처럼? 네. 장크레디 양이라고 누구냐면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 캐나다의 국무총리래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잘 모르겠죠. 국무총리인데 그 캐나다에서 국무총리를 20년 이상을 했대요. 정권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길게는 1년 반, 더 짧게는 1년, 6개월, 2개월, 2주 하는 분도 봤고요. 그 청문회에서 잘리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분은 근데 20년 이상을 국무총리를 했대요. 정권이 바뀌어서 나의 적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대통령이 나를 계속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분은 자세히 보면 안면 장애시거든요. 말을 제대로 못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분이, 여러분, 저는 보시다시피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말한 것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20년 동안 국무총리를 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분의 자랑이죠. 장애를 딛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것들. 이것이 꿈을 이룬 거라고 볼 수 있죠. 또 한 분 있습니다. 강영훈 목사님. 여러분 아세요? 네. 강의 들어봤어요? 네. 이야, 이거는 축복받은 거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위치, 세계에서 그 세계에 있는 것 가운데 최고의 위치에 오른 분이 딱 두 분 계세요. 첫 번째 누구? 네? 반기문 사무총장. 두 번째 누구? 강용호 박사님. 근데 이분이요, 제가 사실은 작년 저희 천안에 있는 저희 교회가 좀 커서 이분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부탁받았거든요. 근데 부탁받아서 가서 이 보좌관 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좀 얘기를 했더니, 저희 오셨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니까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보좌관이? 어쩌죠? 저희 4년의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는데. 그리고 부르려면 엄청난 돈을 최소한 많은 몇백만 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이분을 불러서 강연을 했어요. 영광 받은 거지, 그렇죠? 언제예요? 영광적이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러분 중학교 때 했었죠? 네. 그쵸? 한올 중학교 다니는 사람 알죠? 근데 이분의 강연을 우린 들었어. 근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돈이 많아서 이분을 불렀을까? 그렇지 않아. 하원장님,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우린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고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어. 리핑의 선택, 이 손가락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의 꿈이죠. 또 한 분이 있어요. 닉 부이치치. 그거 알죠? 얼굴만 봐도 기분 되게 좋지 않나요? 얼굴만 봐도 기분 좋아요. 약간 이성재 목사님과 같은 닮은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기분 좋은 이미지 만나면. 여러분 창대 수업 갈 때 다른 수업 이동 수업 할 때 이렇게 가죠. 그렇죠? 창대 수업 갈 때 어때요? 그럴 때 이렇게 가죠. 자, 우리 이렇게 다니는 수업. 기분 좋은 분. 이분도 마찬가지로 팔, 다리가 없지만 다리 하나 딱 있어요. 닭다리 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다 해요. 우리의 팔, 다리 4개가 있지만 이거 하나로 이분은 다 하죠. 네, 꿈을 크게 가지시는 분이에요. 어릴 때는 자살도 시도했었고 많은 어려움의 과정도 있었지만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긍정적인 자아를 받아서 받고 또 받고 교육받음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그 꿈을 크게 갖고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그런 행복 전도사님이 되셨죠. 여러분들에게 좀 더 꿈을 크게 가지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 무엇인지, 시험을 왜 봐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면 이 시험이 정말 좀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당장이 다음 주 시험인데 지금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나에게 유혹이 찾아오잖아. 시험 기간이라서 좋은 사람, 뭐 2학년 언니들은요, 시험 기간 좋은 사람 그러니까 5-6명이 들어요. 왜? 물어보니까 일찍 끝나니까 좋잖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일찍 끝나면 뭐가 유혹해요? 집에 들어가면 바로 TV가 유혹하죠. 또 냉장고가 날 유혹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특히 컴퓨터가 날 유혹하죠.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발가락으로 컴퓨터 딱 키죠. 그죠? 컴퓨터 키고 바로 로그인이 저절로 됩니다. 레이트 바로 저절로 되는 거야. 또 오랜만에 오래오래 하고 좀 하다가 한참 하다가 밥 먹고 나서 또 누가 글 올렸나? 누구 공부하고 있나? 또 한번 확인하고 또 시간 2시간 가고 저녁 됐네? 웃어라 동해야 볼까? 한번 또 볼까? 한번 좀 봐주자. 또 보다 보면 또 시간 훅 가고 또 훅 가고 저녁 되면 졸립니다. 간식 먹고 싶어. 또 먹었어. 시간 훅 가죠. 그러다 인생 훅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유혹이 찾아온다. 이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면 내 꿈이 작아. 내 꿈이 작으면 이런 유혹이 찾아오면 바로 꿈이 작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빠지는 거죠. 유혹이. 어떻게 이겨냈어? 올라왔다? 시련이 또 찾아와. 이 시련은 뭐예요? 환경, 나만 가난하고 나의 어려운 것들, 아픈 것들, 관계들, 그런 시련이 찾아오면 꿈이 작으니까 넘어설 힘도 별로 없는 것이고 못 넘어서는 거야.
그런데 꿈이 커. 왕꿈이야. 엄청 크죠? 꿈이 이렇게 크면 어떻게 될까? 유혹이 찾아와도 꿈이 크기 때문에 이 하찮은 꿈은 하찮은 꿈이 된다. 이 하찮은 유혹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 꿈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것을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다른 꿈이 크기 때문에 하찮은 TV 잠깐 보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야. 컴퓨터? 별로. 왜? 꿈이 크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시련들, 유혹들도 왜 이겨낼 수 있을까? 꿈이 크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꿈이 어때요? 작아요? 작으면 이 뒷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꿈이 크면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12번의 중요한 수능시험까지 12번의 중요한 시험이 남았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뤄갈지는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말 되새기면서 내가 조금 가난하고 힘들어도 내 꿈은 부자처럼 아주 풍성하게 꿈을 꾸고 이번 시험을 임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구체적인 꿈은 긴 항해의 나침판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먼 곳에 내가 가야 할 그 곳, 꿈이 저기 있어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야. 그리고 나아가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이렇게 하면서도 꿈이 있기 때문에 내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꿈이 없으면 어떻게 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세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되게 똑똑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애들이 되게 다 부러워해요.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는 26살이었는데 정말 애가 되게 똑똑해요. 딱 부러지고요. 정말 모든 일을 되게 잘 처리하고. 그래서 회사를 누가 이렇게 같이 회사를 차리자고 해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대박이 난 거야. 그래서 1년에 연봉이 1억 5천까지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만날 때만 진짜 말하면 진짜 똑똑해. 딱딱 부러져.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꿈이 뭐였냐면 돈 버는 게 꿈이었어. 그냥 돈 버는 게 꿈이었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돈 정말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그 있었는데 그 사실을 저쪽 회사에서 알게 됐어. 정말 이거 똑똑한 거야. 그래서 스카웃 됐어. 왜? 2억 준대. 그래서 거기 간 거야. 놀라네. 근데 그 회사에서 과장이란 분이 머리를 쓴 거야. 얘가 진짜 잘하네. 야, 얘 대박 나겠다. 그래서 싸바싸바 해갖고 야, 너 나랑 회사 차리지 않을래? 뭐 여행사 같은 거 뭐 괜찮잖아? 그래서 갔어. 근데 저는 여기가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좀 더 줄게. 여기보다 더 줄게. 그래서 나갔어. 그 여행사를 이렇게 차렸어요. 잘하고 있어. 안 망했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너 망하길 바라는 것 같다, 다혜야. 우리 아내랑 이름도 똑같은데. 망하지 않았어. 지금은 잘하고 있어. 그런데 얘를 만났는데 야, 너는 이제 꿈을 이뤘다. 돈도 많이 벌고, 야, 애들도 있고, 너 진짜 행복하지 않아? 그랬더니, 아니요, 안 행복하대요. 왜 안 행복해? 맨날 짜증나고, 일이 너무 많고, 맨날 밤에 술 먹고, 늦게 들어가서 또 아침 일찍 나오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이 돈 하나도 소용없는 것 같아. 그때. 맞아. 진짜. 얘는 돈이 많은데 안 행복한 거야. 여러분들 자신에게 마찬가지예요. 꿈이 없는 거야. 저 꿈의 항해가요. 항해의 목표 지점이 없는 거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돈 많이 주는 데로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것을 이뤄도 행복하지 않은 거지. 혹시 여러분들 무엇인가 되고 싶은데 목표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라면 한 번 더 지금 바로 다시 생각해요. 돈을 벌기 위한 것 자체는 꿈이 될 수 없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이렇게 갑니다. 싱싱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꿈을 향해서 힘들어도 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싱싱이라는 의미는 2학년 들은 펜타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 해서 아는데 여러분 잘 모르죠?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싱싱하소서 따라합니다. 싱싱하소서. 그냥 이유도 모르고 그냥 해보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 전략을 알려줄 거예요. 시험을 앞으로 12번의 중요한 시험이 남았는데 시험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을 좀 더 잘 볼 수 있을까? 한 문제를 더 잘 맞출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 전략을 가르쳐 줄 거예요. 이건 방법이에요. 지금 한 장 나눠줬죠?
이거 한 장 안에 그걸 좀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지금부터 불러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만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시작할게요. 시험 전략. 시험 치기 전날에 준비해야 될 거. 1번. 쉬는 시간 10분용 암기 페이퍼를 만든다. 쉬는 시간 10분용, 다른 말로 여러분 듣기에 이걸 왜 해? 이런 말. 쉬는 시간 10분용 컨닝 페이퍼를 만든다.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 적으세요. 네, 그냥 적으세요. 그런데 얘들아, 오해하지 말 것은 쉬는 시간 10분용 컨닝 페이퍼는요, 시험 시간에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 보기 전에 10분 전에 이 내용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정리를 해놓는데, 공부할 때 이걸 적으란 게 아니라 하루 전이면 이미 또 공부가 다 끝났어야 되잖아. 이 내용 가운데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쵸?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 내용들을 이 작은 메모판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저는 이게 지금도 하거든요.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도 적어 놓고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읽는데, 여기에다 그것을 적어 놓으면 잘 외워지지 않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10분 전에 한 번 더 보는 효과를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읽어보고 이렇게 읽는 거야. 근데 이게 내 머릿속에 확실히 들어왔어. 들어온 것은 어떻게 따로 옆에다가 빼놓는다. 그리고 근데 머리에 안 들어와, 계속 봐도 안 들어온다. 따로 빼서 맨 밑에다가 깔아놓는다. 계속 반복해서 보겠죠?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돼? 손에 뭐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지겠지. 왜? 다 외웠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버리지 말고 놔뒀다가 나중에 한 번 더 체크해서 보는 거예요. 10분 전에. 잘 외워지지 않는 것들이니까요. 아시겠죠? 요거 뭐 단어나 이런 것도 되게, 요거에 대해서 이따가 또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마인드 컨트롤 하라.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 자, 이게 뭐냐면,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고 시험 당일에 있을 상황들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시험 당일에 있을.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매일매일 하는 건데요. 시험이 아니라도 매일매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을 딱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딱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막 이렇게 숨을 쉬다가 숨을 쉬다 눈을 딱 감아. 헬스장에 사람이 별로 없어. 누워서 숨 쉬면서 내일 할 일을 생각해. 내일 딱 1교시에 2학년 4반 수업이 있고, 2교시에 11반 수업이 있고, 3교시에 8반 수업이 있다. 그 다음에 리핑 클래스가 있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뭘 하고, 그럼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야. 상상을 하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생각해. 세부적으로 내가 오늘 할 수업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나는 무슨 말을 할 거며 무슨 농담을 할 거며, 그것도 어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것까지도 아주 세부적으로 상상을 하는 거야.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처음 보는 시간이고 처음 느끼는 시간이지만, 이미도 어제 이 시간을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경험한 거야, 생각으로. 그래서 이 시간이 낯설지 않은 거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시험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다 했으면 전날에 누워서 생각하는 거야.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 일어나서 학교에 간다? 아, 시험 시간이니까 머리는 안 감아도 되지? 막 이런 나름대로 생각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서 교실을 옮겨서 앉는다, 종이 친다,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시험지를 나눠준다까지 다 상상을 하는 거야. 진짜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 상상이 되게 중요하죠. 내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공부한 내용들까지도 그 내용이 시험에 나온 거야. 나는 그걸 풀고 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문제, 요거 내가 공부한 내용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아주 세부적으로. 다음날 시험을 보는데, 내가 어제 상상한 내용이, 그 내용이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지혜야? 왜 갑자기 웃어? 그랬다 그러면 그 문제는 건지는 거죠. 그쵸?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 시험 시간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효과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 시험이 낯설지 않겠죠? 이 마인드 컨트롤 잘하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누구냐면, 저도 이분 되게 좋아하는데, 장미란 선수예요.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 따기 2달 전이에요. 장미란이 웃겨?
자, 보세요. 금메달 따는 장면이에요. 세계를 번쩍 들어올린 300kg. 이날 총 300kg을 들어올리면서 영상과 함께 저도 금메달을 따는 웬만한 남자도 90kg 이상 못 들거든요. 장미란 선수입니다. 300kg. 우리는 여기서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달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금메달 따기 2달 전의 모습이에요. 훈련하고 있는 모습. 명상에 빠진 역도 선수들이라 왠지 어떤 이해가 안 가는 낯선 표정이죠. 그 속에는 장미란 선수도 이것이 바로 그녀가 세계 최고 선수가 되게 한 밑거름이 됐다는데요. 이른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겁니다. 장미란 선수는 눈을 감고 상상을 통해 자신이 참가할 경기의 내용을 이미지로 떠올렸습니다. 경기대에 올라가서 얼마를 걸어가고 역기는 어떻게 잡고 어떻게 들어올리는지, 그리고 다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경기대에서 내려서는 모습까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찍기라도 하듯 아주 구체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상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근데 내가 그날 저녁부터 이제 어떻게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어떻게 뭐 하고 아침 어떻게 먹고 또 개체는 어떻게 하며 1차식, 2차식, 3차식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자기가 이렇게 짜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쓰고 마음속으로 그리기로 해서 그대로 현애라. 자, 이렇게 됐죠. 이분이 되게 멋있는 게 이미도 금메달 따지 않았는데 그 전부터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그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나는 역도 선수가 되고 내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겼을 때 나는 여자이기를 포기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는 매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코도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꿈을 위해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되게 멋있죠. 이분이 이 마인드 컨트롤을 정말 잘하는 분이에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시험 앞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 꿈에게 당당하지 않을까요? 아시겠죠? 요거 한번 해보세요. 이번 시험에.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이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첫 시험에 포기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고 하는 의미, 시험을 적응한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시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험 당일 아침에 해야 될 일. 아침밥을 꼭 챙겨 먹고 학교에 가자. 든든한 식사는 시험 필수 준비사항이다. 간단하게 적으세요. 아침밥을 꼭 먹자. 시험 당일날 아침밥은 꼭 먹자. 왜냐하면 그 아침에 아침밥을 먹으면 시험 볼 때 공복이 아니잖아요. 체험했기 때문에 뇌가 먹고 나서 뇌가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거죠. 근데 아침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 허기지고 배고프고,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1, 2교시 되면 허기지고 배고파서 뭐 담벼락에 와서 아줌마 샌드위치요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배고프고 막 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뇌가 호흡을 원하는 거야. 마치 그런 것처럼 시험 기간에는 될 수 있으면 아침밥을 드시고 오시고요. 나는 원래 집안 상황이나 분위기가 아침밥을 먹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침에 오다가 슈퍼에서 들려서 초콜릿 같은 거죠. 달달한 것들을 사서 중간중간에 먹어도 된대요. 그 초콜릿들이 시험 볼 때 단기 기억을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초콜릿을 몇 개씩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까지 부리면 더 뇌에게 더 좋겠죠? 참고하세요. 다음, 시험 보기 전 10분간 해야 될 일. 시험 보기 10분 전 단기 기억을 최대한 이용하라. 자,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요거를 10분, 시험 보기 10분 전에
요거를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중요하다라고 잘 외워지지 않는 내용들을 적어놨던 이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나 이 종이 없는데 그러죠. 여러분 리핑이니까요. 처음에는요. 제가 이거 잘라서 드릴게요. 그죠? 네, 필요한 사람들 한번 써먹어보는 거예요. 리핑이니까 특별하게. 알겠죠? 그래서 이거 적어놔서 이렇게 한 다음에 시험 보기 10분 전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른 애들 막 떠들거나 그런 거 관계하지 말고 리핑 안 하는 애들은 몰라. 너희들만 하는 거야. 그때 이 10분을 활용을 잘 해야 돼.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체크하고 보면 이미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잘 외워지진 않지만 시험 볼 때 내가 공부한 내용에서 살포시 얹어놓는 효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알았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요 다음에 할 일이야. 정말 되게 중요한 건데요. 시험지를 받자마자 해야 할 일. 시험지를 메모지로 활용하라.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이제까지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고 나서 이거는요 정말 최고의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재작년 공부할 때도 끊임없이 이거는 저의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무엇이냐? 시험지를 딱 받자마자 하는 거야. 원래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를 잠깐 하거든요. 교회를 가서도 기도하고 잠깐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예외예요. 기도보다 먼저가 있어. 이거 한 다음에 기도 잠깐 해. 뭐냐면 시험지를 받자마자 OMR 카드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시험지를 먼저 주시기도 하잖아요. OMR 카드를 받자마자 뒤로 넘겨서 연필로 내가 지금 금방 10분 전에 봤던 내용이 내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어. 그거를 OMR 카드 뒷면에다 막 적는 거야. 막 적어. 닭대가리가 아닌 이상은 10분 전에 본 게 다 기억이 나겠죠? 그쵸?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막 적는 거야. 적다 보면은 시험지를 안 하죠. 시험지 받아서 딴 생각 못 해. 선생님이 뭘 말해도 난 몰라. 시험지 받자마자 뒤로 던지고 뒤로 넘기고 그 다음에 다시 시험지를 다시 펴서 시험지 양 사이드 빈 공간 있죠. 거기에다가 다시 쓰기 시작하는 거야. 다 털털 털어. 10분 전에 봤던 내용도 다 털어. 왜? 터는 게 웃겨? 다 털어. 근데 여기 다 빌 때까지 다 적어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중요하다라고 잘 외워지지 않는 것들을 체크해놨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금방 적어놨던 내용들이 양 사이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 그래서 몇 문제를 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방법은 되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저도 너무너무 잘 활용했던 방법이라서 꼭 추천해주고 싶고요. 특히 뭐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 사회적인 용어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바로 적어놓습니다. 공식 같은 것들, 사회 용어 같은 것들 참고해. 그렇지? 오케이, 다음. 요 다음에 해야 될 게 기도는 뺍시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안 해도 괜찮아. 나는 기도를 한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또 있어. 뭐냐면 최초 2, 3분을 잘 활용해야 돼. 다 적었어요. 막 적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최초 2, 3분을 잘 활용해야 돼. 뭐냐면 시험지를 받자마자 문제를 눈으로 보는 거야. 혹시 여기 소설책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소설책 좋아해요? 소설책 볼 때 어떻게 보나요? 뭐 또박또박 뭐 곱씹으면서 읽지는 않죠. 소설책을 보면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내용 다음 대사가 다 이렇게 보이니까 눈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넘기거든요. 그거보다도 더 빨리 주신 문제지를 눈으로 다 훑어보는 거야. 여기서 해야 될 작업이 있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확실히 풀 수 있는 문제. 내가 공부를 좀 했으면 내가 확실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보여. 눈으로 보면 이거 내가 공부했어. 체크해 놓는 거야. 확실히 아는 문제는 문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는다. 그리고 이거 공부했는데 오락가락 하는 것은 세모 표시를 하고요. 아예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는 물음표를 넣는다. 선생님한테 배신당했어. 이거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나왔어. 그런 것들은 물음표를 쳐놓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내가 아는 동그라미 친 문제부터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풀었다. 그 다음에는 아리송한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하고 그 다음이 내가 모르는 문제를 찍는 거야. 이거를 잘하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부터 이걸 잘하면요.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어.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열심히 한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25번까지 그냥 열심히 막 풀어.
열심히 막 풀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야 3분 남았다 그러는 거야. 근데 나 지금 20번 풀고 있어. 5문제 남았어. 어떻게 빨리 정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머지 5문제를 그냥 이렇게 막 다 찍어놓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시험 끝나고 보니까 5문제 중에서 3문제는 내가 공부한 내용이야. 그럼 어떻게? 그 3문제는 날려버린 거야. 여러분 이 한두 문제가 어떻게 해요? 등급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에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를 그런 내가 아는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없겠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것을 체크하면서 훈련되어지면 한 문제라도 더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공부한 내용. 오케이 아시겠어요? 요번에 한번 요거 시도해 보는 거야. 요거는 정말 시험 마지막 수능 때까지 꼭 지켰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야지만 한 문제라도 더 맞을 수 있다. 내가 공부한 내용을. 알았죠? 다음. 찍는 것도, 하나 더. 찍는 것도 그냥 어느 것을 찍을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딩동댕 기뻐 뽕빙뽕뽕 이렇게 찍지 마. 이 운을 믿지 마. 그냥 저는 이렇게 추천해 주고 싶어요. 나름대로 내가 아는 문제를 다 적었는데 나중에 한 3문제를 못 풀었어. 모르는 거야. 생짜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문제 전체적인 내가 답을 쓴 내용에 혹시 1번 답이 좀 적어. 2번 답이 혹시 적어. 3, 4, 5번이 답이 많아. 그러면 마지막에 남은 것들은 1번으로 찍으면 어차피 틀린 거잖아. 1번으로 찍으면 맞을 확률도 조금 더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한 문제라도 건지면 어차피 틀린 문제들 어차피 찍는 것들 하나라도 더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하는 거야. 찍는 것도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찍어라. 알았죠? 알았죠? 자 다음 문제는 반드시 끝까지 정확하게 읽는다. 문제는 반드시 끝까지 정확하게 읽는다. 지금부터 버릇들으세요. 연필을 꼭 준비해야 돼. 문제를 읽을 때 연필로 이제 줄 그으면서 읽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면 이 문제의 본질이 있어. 포인트 뭐냐면 이 문제에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모두 고르시오. 이게 꼭 나와. 그렇죠. 이 부분은 연필로 꼭 동그라미를 쳐놔. 그 다음에 보기를 고르세요. 이걸 안 해놓으면 그냥 눈으로 보고 맞는 것은 그냥 골랐다가 하나를 골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두 고르시오였어. 하나만 고르면 틀리는 거야. 이런 경우 내가 실수하는 경우죠.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문제를 이렇게 읽고 이 부분은 동그라미를 쳐놓는 게 좋다. 실수할 경우가 없다.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알쏭달쏭한 것은 처음에 답한 것을 될 수 있으면 밀고 나간다. 중학교 때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꼭 시험 땡 치고 OMR 카드 거두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고쳤는데 틀렸어 막 이런 거. 그쵸? 될 수 있으면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할수록 더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아리송한 문제는 틀리더라도 처음에 답한 것을 밀고 가는 게 확률적으로는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쏭달쏭한 것은 처음에 답한 것을 밀고 나간다. 자, 다음. 시험지를 풀면서 주의할 사항.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씩 한번 웃어준다. 이거 되게 웃기죠? 이거 되게 심리학적인 건데요. 정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났어.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러죠. 그런 문제를 딱 만나면 대부분 스트레스 받아갖고요. 짜증나. 나 공부 좀 해둘걸. 막 이래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요. 내 기억력과 암기억을 더 이렇게 안 좋게 만들어요. 기억력이 잘 떠오르지 않는 거야. 근데 오히려 그 모르는 문제가 딱 나오면 문제를 딱 보고 한번 웃어준다. 그냥 야, 니가 나를 몰라? 야, 너 나를 못 알아? 그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곱씹는 거야. 이 문제 어떻게 풀지? 모르겠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건 그냥 스키다시라고 생각하세요. 알파파의 효과 때문에 갑자기 문득 스트레스 받은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수업 시간에 내가 멍 때리고 딱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의 얼굴을 계속 보고 잘생긴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문득 던진 이 문제에 관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야. 맞다. 그 말 생각난다. 그래서 머리 딱 스치는 거죠. 왜? 알파파 효과 때문에. 그래서 한 문제를 더 건지는 거야. 2학년들이 이 얘기하니까 맞아요 저 그런 적 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시험 기간에는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내가 공부 안 한 것을 인정하고 계속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험을 보면 좋을 것 같고, 두 가지 주의사항 있습니다. 괜히 웃다가 웃는 순간 시험 감독 선생님하고 눈 마주치면 날 이상하게 쳐다보세요. 그것과 또 두 번째는 공부를 아예 안 하고 그냥 시험지 보고 계속 웃으면 그것도 대책 없습니다. 알았죠? 이 두 가지만 주의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아까는 시험 보기 전에 눈으로 훑었다면 이제는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그냥 체크만 해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히 내가 알고 푼 문제는 동그라미 혹은 그냥 놔두면 되고요. 헷갈려서 그냥 답을 찍은 경우는 물음표를 하시고요. 전혀 몰라서 찍었거나 못 푼 문제는 X표를 합니다. 아예 찍은 문제들은.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 이제 11번의 수능시험을 제한 11번의 시험이 남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이거 할 거예요. 시험 끝나자마자 다음 리핑 모임 때는요, 이제까지 시험 본 시험지를 다 가지고 와야 돼. 창피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왜냐하면 못 봤다고 그게 창피하고 그럴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이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왜 맞췄는지, 알고 있는데 왜 틀렸는지, 그리고 공부가 부족해서 틀렸는지, 준비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는 거야, 시험지를. 그래야지만 시험 때마다 내가 시험 본 문제들 분석하면, 이걸 체크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 수능을 제외한 11번의 시험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 시험 자체가 수능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평상시에 내가 시험을 통해서 또 다시 내가 시험 보는 것에 대한 잘못된 점들과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야. 이 시험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수능 시험, 마지막 고3 때의 마지막 시험을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험 때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노하우도 갖고 그러면서 점점점 나아지는 거죠. 계속 이렇게 상승할 수 있도록 시험 자체를 계단 삼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요거 꼭 하세요. 리핑은 요거 꼭 하세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꼭 해야지만,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 보면서 체크하세요. 자, 다음, 시험 종료 5분 전까지는 모든 문제를 풀자. 우리 리핑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5분 전까지는요, 야 5분 남았다, 그때는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맞게 옮겨 적었는지, 실수한 곳은 없는지, 답안지를 밀려 쓰지는 않았는지 꼭 한번 확인하는 거야. 나 잘했다고, 시험 공부 잘해서 다 맞췄다고 해서 자면 안 돼요. 이럴 때 자면 안 돼. 자더라도, 시험 빨리 보고 자더라도 5분 전에는 꼭 5분 남았다 그럴 때는 답안지 한 번 더 다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작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시험을 전날 되게 열심히 했는데 되게 열심히 해서 잤어. 15분 만에 다 풀고 잤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전날 밤새갖고 잤는데 시험지 걷어갔다? 다 걷어갔는데 나중에 난 100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뻥점이 된 거야. 선생님한테 막 쫓아갔어. 왜 뻥점이에요? 저 이거 다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해서 다 풀어놓고서 옮겨 적지는 않았어. 네. 마지막에 확인을 안 해서. 이것만 좀 확인했어도 이런 일이 있었겠죠. 되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애가 막 우는 거야. 교무실에 있는데 와서 막 우는데 여러분 듣기만 해도 너무 안타깝죠?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분 전에 꼭 한번 확인한다. 오케이? 자, 다음. 친구들과 답 맞춰보다가 기분만 상하지 말고 다음 시험에 준비에 집중하자. 이 말 되게 웃기죠? 대부분 1교시나 2교시 끝나자마자 시험이 딱 끝나면 다 몰려옵니다. 공부를 좀 잘하는 애 몰려서 너 못 썼어 막 비교하고, 그 순간 맞았다, 틀렸다, 이씨 막 그러면서 욕이 막 나오면서 막 애들 막 스트레스 막 받는 소리가 막 들려요. 교실이 막 뜨거워져. 열받아갖고. 왜? 맞춰보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다 보면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맞춰보지 마세요. 맞추는 것은 4교시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정말 우리 학교 좋은 거, 난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 1교시 끝나고 2교시 끝나고 3교시 자율학습하고 4교시 시험 보고, 혹은 1교시
끝나고 자율학습하고 3, 4교시 시험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천안에 있는 학교들은요, 그냥 가서 3, 4교시 시험 본다든지 1, 2교시 시험 본다든지 이렇게 해요. 연속으로 그냥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황금과 같은 시간이 있어. 그걸 잘 활용해야 돼. 정말 되게 중요한 거.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세요. 맞추는데 활용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험 빨리 준비하는데 시간을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뭐 이거 비슷한 얘기 있어요. 재작년에 수능 보다가 한 명 1교시 끝나고 나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왠 줄 아세요? 언어 영역 시험 보고 나서 혼자 다 답 맞춰보다가 너무 많이 틀려서 올라가서 떨어져서 자살했대요. 지난 거는 잊고 빨리 다음 시험 준비했는데 맞춰보다가 될 수 있으면 중간에 아마 이걸 들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쵸? 여러분도 그러지 말고 다 끝난 다음에 맞춰보는 거 생각하시고요. 다음, 마지막까지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종치는 그 순간까지 OMR 카드가 내 손에 들고 있는 한까지 다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것만이라도 조금 지키면 요 어느 정도의 전략, 노하우가 보여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습득해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시험 때마다 잘 지키면 여러분들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되게 너무 엑기스만 모아놨죠? 마지막 하나 좀 재미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1등이어서 막 좋아하잖아요.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근데 되게 열심히 달리는 친구 하나 있어요. 뭐야? 되게 웃기죠? 근데 마지막에 열심히 최선을 다한 선수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선수예요. 그래서 더 좋아요. 작년에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막 감독이 열받아서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서 느린 화면으로 보면 음악과 함께 정말 웃겨요. 자 보세요. 1등이라서 혼자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정말 열심히 달려요. 마지막에 누가 먼저 들어오나? 우리나라 선수가 먼저 들어와요. 그쵸? 마지막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와 마지막에 자만하고 괜히 혼자 좋아하는 선수랑은 차이가 있죠. 그쵸? 또 하나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우리나라 선수여서 더 좋죠. 다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멍청한 골키퍼인데요. 끝까지 공을 쳐다보지 않아서 팬을 당한 거예요. 자, 막았죠? 잘했어요. 근데 이 사람 행동이 좀 이상해요. 좋아하고 있는데 이 행동 이상하죠? 왜 좋아하죠? 잘 보세요. 얘 아직도 황당해갖고 이제 지금 열받았어요, 지금. 자, 보세요. 찼지요?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공은 들어가고 있어요. 혼자 좋아하고 있죠? 그렇죠, 공은 들어갔어요. 찼지요? 막았어요. 공은 들어가고요. 좋아하고 있어요. 웃기죠? 이거 뭐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공이 멈출 때까지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시험 마지막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시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신들이요 시험에 대해서 몇 마디 나눈 게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 좋은 점을 좀 찾아내죠.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해야 할까요? 많은 친구들이 모르고 있는 건데 국어 한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앞반 선생님, 뒷반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이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2학기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낸 거, 이 선생님이 낸 거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있잖아요. 시험 본 것들 그것들을 모아서 이번에 내는 선생님이 어느 선생님인지 일단 알아보고 그 선생님 낸 시험지를 가지고 그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알아보는 거. 그다음 두 번째 팁은 어떤 문제집을 선생님이 보유하고 계신지를 알아보는 게 되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에 일부러 교실 청소를 자청해갖고 자원해가지고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 책상에 이렇게 어떤 문제집인지 잘 보고 다 기억해서 그 문제집만 사서 풀었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기말고사 대비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학원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 뭘 가르쳤는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실에 제일 필기 열심히 한 친구 그 친구한테 빵을 사주고 밥도 사줘가면서 교과서를 입수를 해야 돼.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 성적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굉장히 장기술이구나. 공부의 장기술. 내신 공부 방법이 첫 번째 기출문제 그리고 학교 교재 교과서도 될 수 있고 뭐 보충교재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필기 문제 이 세 개만 알고 있으면은 100점 나올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자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는
벼락치기도 벼락치기도 방법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고등학생 치고 벼락치기 안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어. 문제는 하는데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그게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때가 쉬는 시간인 것 같거든요. 쉬는 시간에 일단 동계 가장 기억에 선택이 남고 또 가장 중요한 것만 보기 때문에요. 그 쉬는 시간 활용을 꼭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외우다 보면 꼭 안 외우는 부분들이 이렇게 자, 요거 있단 중요합니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걸 외울 수 있게 뭐 예를 들어 간다다라 마마사라고 앞글 잘 짰으면 가다다라 마마사 생각하고 있다가 시험지를 받는 순간 그 위에다 막 쓰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죠. 나만의 패딩 페이퍼를 요것도 시험지에 한번 남길 수 요번에 있는데 그건 꼭 그냥 해보세요. 얘기가 아니니까 그 10분을 얼마나 쉬는 시간을 얼마나 잘 이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다 써놓고 공신의 삶을 자, 마지막입니다. 천재도 노력하는 자는 이길 수 없고 근데 노력하는 자도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거든요. 근데 즐기는 자도 방금 본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요번에 요 황금과 같은 자율학습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 1시간 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충분히 시험을 준비하고 나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겠죠? 특히 우리 리핑은 60명이 지금 5기 6기인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전교 1등부터 60등까지는 리핑하는 애들이 다 있을 거다. 가능할까요? 그냥 웃는 건가요, 그냥? 리핑 끝나고 나서 더 싱싱하고 더 알찬 모습으로 리핑 클래스 다시 만나죠. 아시겠죠? 잘 볼 수 있겠죠? 다 주먹집니다. 주먹집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리핑! 화이팅! 시험 잘 보세요. 오케이, 마치겠습니다. 자, 얘들아. 그리고